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오늘 알아볼 슈퍼로봇 제품은 메탈 로보톤 신기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품을 보기 앞서 코드기어스 반영의 루루시가 어떤 작품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의 황제 샤를지 브리타니아를 향한 증오심을 가진 주인공 루루슈 람페르지가 수수께끼의 소녀 C2에게 얻은 금단의 능력 기아스를 사용해 브리타니아를 향한 반역을 이루고자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미려한 그림체는 물론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라고 불리우는 메카들의 개성있는 전투 장면, 그리고 각 캐릭터들과 얽히고 설키는 감정과 상황 등 현재까지도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작중 내에서의 신기루는 흑의 기사단의 수장 제로의 전용기로서 1기에서 파괴되었던 가웨인의 특수 시스템 드루이드 시스템을 응용한 절대 수호 영역을 지니고 있고 포트리스 모드라고 불리우는 변형 기믹도 채용된 나이트메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럼 부가 설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박스아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로보톤 신기루의 박스아트입니다. 이 금장의 모습 보이십니까? 그리고 저 검은색 실루엣, 이 맛의 신기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장 라인, 그리고 제로를 표하고 있는 이 보라색 라인까지 해서 신기루는 제로의 전용기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스의 윗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하단부는 이러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신기루가 눈을 번쩍이고 있는 저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어서 뒷면입니다. 뒷면 같은 경우도 신기루의 눈동자가 살짝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 아주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루의 공식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믹과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같은 경우는 메탈 그리고 컬러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합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아트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제품 꺼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블리스터입니다. 블리스터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절대 수호 영역에 이펙트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파츠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슬래시 하켄의 파츠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초록색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프레이야 엘루미네이터의 전개형과 미전개형이 있는 것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기루 본체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부분에는 다양한 손파츠가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 파츠와 절대 수호 영역을 펼칠 수 있는 클리어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파츠는 대체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수호 영역에 이펙트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링 부분에다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신기루 본체 살펴보면서 다른 구성품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신기루의 외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신기루의 외형 같은 경우는 현재 보고 계시듯 금색 부분과 검은색을 조합해서 굉장히 예쁘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보게 되면은 얼굴의 형태가 약간 뭐라면 좋을까요? 프로토스의 신관 같은 모습?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일단 투구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만, 머리 위쪽에 있는 이 보라색 클리어 파츠, 이런 부분 덕분에 약간 외계 생명체 같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두각시켜냈던 게 눈이 총 4개라는 점이었죠. 머리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보라색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드루이드 시스템으로 하여금 가웨인에 채용되었던 초고성능 계산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방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절대 수호 영역이라는 필드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신기루였죠. 그리고 각 부분에는 금색 포인트들과 검은색 바탕, 그리고 흑철색의 포인트로 하여금 신기루의 모습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 부분이라던가 배 부분, 그리고 골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어깨, 그리고 팔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다리까지도 그런 면모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특징 포인트를 한다면 바로 이 손목 파츠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손 파츠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게 금장 장식이 되어 있고 인간형의 형태가 아닌 약간 동물과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기루가 지상에서 활동하지 않고 공중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는 포인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백팩이자 콕피트이자 플로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갈색의 백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플로트 시스템의 전반부, 이 플로트 윙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핑크색의 부분들이 양쪽으로 전개가 돼서 하나의 날개처럼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기루가 공중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메인 노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콕피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콕피트 부분은 당연히 전개가 됩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틈 사이 있죠? 이 틈 사이에다가 손톱을 살짝 넣어서 1차 개방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뒤쪽으로 쭉 잡아당겨 주시면은 간단하게 해치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 디테일까지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웨인드는 복제식이었지만 이제 제로 전용기가 됨으로써 단벌식 콕피트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로의 가면을 수납하거나 뭐 옷들이 나오거나 굉장히 다양했던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 콕피트 내부는 다재다능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코드기어스 시리즈의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란다면 이 기믹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랜드 스피너 기믹도 있는데 랜드 스피너 기믹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발 부분을 뒤쪽으로 쭉 하고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랜드 스피너 부분이 알아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수동으로 약간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대로 접고 뒤쪽으로 내려서 전개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랜드 스피너를 내려서 이동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랜드 스피너 내부에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바퀴와 함께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 스피너 부분에 바퀴가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루를 만지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었는데 이 손파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손파츠 부분이 연질 파츠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막 엄청 연한 재질이 아니었는데 이쪽 신기루만큼은 굉장히 연한 재질이 되었다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손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이 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도 부속이 되고요. 그리고 신기루에게 정말 잘 맞는 편손 한 세트도 부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야 엘리미네이터를 쥐고 있는 손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루가 메탈 로보톤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 포인트에는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다이캐스트가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이렇게 어깨 라인 부분과 배의 중심이 되는 이 실버톤의 부분, 그리고 당연히 고관절 부분도 다이캐스트겠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또한 다이캐스트, 그리고 당연히 무릎 관절 또한 다이캐스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기루의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볼 무장 같은 경우에는 팔목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는 하드론 샷을 보도록 합시다. 하드론 샷 같은 경우에는 원작과 동일하게 팔목의 아래쪽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팔의 안쪽을 보게 되면 내부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잡고서 당겨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드론 샷의 총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중 내에서 이런 포즈로 하여금 하드론 샷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루의 무장에 있어 이것만큼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확산구조 상전이포입니다. 이 확산구조 상전이포가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가슴팍이 열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내부에는 현재 초록색의 크리스탈, 이제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렌즈를 발사하고서 내부에 있는 상전이포가 발사가 되고 먼저 발사되었던 이 렌즈 부분이 녹으면서 이제 전방이 공격을 하게끔 했던 무장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전륜했죠. 그래서 작중 내에서 중화 연방의 군세들을 일격에 전소를 시켰던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고 계시는 저 초록색 크리스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끼우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 친구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전이포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구가 정확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옆에 지금 홈 부분 2개가 보이시고 계시죠? 근데 이 홈 부분에다가 이렇게 작디 작은 렌즈를 끼워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핀셋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손이 얇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볼 무장은 이게 작중내에서 등장을 했었던가 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게 왜 있지? 라고 생각했던 무장입니다. 바로 슬래시 하켄입니다. 일단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란다면 바로 이 슬래시 하켄이 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중내에서는 슬래시 하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슈퍼로봇 대전에서 구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하켄이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가? 바로 이 무릎 파츠 안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츠를 한번 끼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슬래시 하켄이 무릎 내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슬래시 하켄 같은 경우도 이제 깊숙이 박아놓게 되면은 가동에 제약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슬래시 하켄을 깊숙하게 넣으시는 분들은 꼭 빼주시고서 가동을 시켜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슬래시 하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개된 파츠가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겠죠. 일단은 리드선을 사용하고 있는 슬래시 하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조금 더 굽혀주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시면서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을 무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특수 무장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작중내에서 다모클레스가 발사했던 프레이야를 막아내기 위해서 스자크와 루르슈가 함께 힘을 합쳐냈던 그 무장 프레이야 엘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미전개된 형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발성의 무장이었기 때문에 뭔가의 임팩트는 있었죠. 임팩트는 분명히 있었죠. 이제 루루슈가 계산값을 측정하고 이 계산값이 끝난 프레이야 엘리미네이터를 스자크에게 전해줌으로써 프레이야의 폭발을 막아내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이 프레이야 엘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메탈릭 컬러로 하여금 고급지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봉 부분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 부분도 원작에 걸맞게 잘 나타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부분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접어줄 수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접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중내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중내의 모습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 갈래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신기루의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일단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크게 위쪽으로 올려준다라거나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자, 이어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기믹 덕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는 앞뒤로 크게 움직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넘겨줄 때는 플로트 시스템에 약간 막힌다라는 게 유일한 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금색 라인 부분 있죠? 이 금색 라인 부분이 안쪽으로 좁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동만 가지고서는 팔을 앞쪽으로 크게 뻗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장갑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이 어깨장갑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 볼 수 있고 해당 가동축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믹을 통해서 크게 안쪽으로 굽혀줄 수 있습니다. 이 기믹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전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뻑뻑하니까 중심점을 잘 잡아서 가동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하여금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자 이 기믹 덕분에 이제 신기루의 다양한 포징이 가능하게끔 되는데요. 안쪽을 보게 되면은 볼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보는 팔의 형태라던가 옆쪽으로 돌려서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히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팔목 안쪽에도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아래로는 충분히 가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허리 가동 보도록 하죠.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회전 같은 경우는 상체에 회전이 없고 골반 쪽에 회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스커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쭉쭉 뻗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그냥 쭉쭉 뻗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뒤쪽으로도 크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중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릎과 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뒤쪽 허벅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절 부분이 약간 뻑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정말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접지 정도만 가능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 앞쪽에 있는 발꿈치는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바로 베이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검은색 바탕과 함께 붉은색의 메탈릭 컬러로 하여금 더 메탈 로버 스피릿스 나이트메어 프레임 신키로라고 적혀있는 것도 굉장히 멋있죠. 야, 이거 보십시오. 이 기어스의 붉은색 모양. 그쵸, 기어스 한다면 바로 이 붉은색이 탁 하고 나타나야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홈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앞쪽에 있는 지지대 부분이 이렇게 긴 형태가 있고 그리고 돌리면은 짧은 형태로도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각도에 맞게끔 깔끔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대 부분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었던 스위치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게 되면은 해당 핀이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루의 인간체를 띄울 때는 바로 이렇게 뒤쪽에다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조인트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신기루의 백팩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홈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리뷰에 앞서서 절대수호 영역, 절대수호 영역, 절대수호 영역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기믹을 바로 이 베이스와 함께 연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함께 부속되어 있었던 이 아크릴봉 2개와 2개의 파츠를 연결하면 원형의 형태가 되는 아크릴 파츠 하나, 그리고 절대수호 영역에 이펙트 파츠들이 다수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2개를 연결시켜준 모습인데 뒤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크릴로 된 파츠가 있습니다. 이 파츠를 사용해서 2개의 파츠를 이어 붙여준 것이고요. 이렇게 일자의 형태 말고도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이펙트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들은 이렇게 C형 핀을 사용해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C형 파츠 같은 경우에는 총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합을 해서 한꺼번에 전신을 하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절대수호 영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스 양 옆에 있는 이 홈 부분에다가 이 긴 아크릴을 끼워주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먼저 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축 부분 있죠? 이 축 부분을 살짝 기울여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살짝 돌려서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홈 부분이 앞쪽으로 볼 수 있게끔 형성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아까 보았던 이 원형 파츠를 먼저 한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통과시켜 줍시다. 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쭉쭉. 자, 이렇게 하면 끝부분과 끝부분이 만나게 되면서 맞물리게 되고요. 아까 전에 봤던 반대편에는 살짝만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나머지 아크릴 핀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어 두었던 C형 파츠와 결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말이죠. 자,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절대수 영역의 이펙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안쪽에다가 신기루를 자리하게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C형 파츠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전방위로 두르고 싶으신 분들은 5개를 전부 다 장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C형 파츠입니다. 그리고 아크릴 파츠죠. 그래서 파손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링 부분과 함께 전시를 시켜주실 때는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트리스 모드로 변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포트리스 모드로 변형하기 이전에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변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손파츠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손파츠 분리는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요 파츠, 이게 대체 왜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변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손목에 있는 볼관절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볼관절을 빼주기 위한 파츠가 요 파츠인 것이죠. 그래서 요 파츠를 끼고 이렇게 살살살 뽑아내면은 파츠가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전 정말 무섭거든요. 솔직히 한순간에 이 파츠가 박살이라도 나면은 진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분리를 시켜줬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굴을 안쪽으로 쭉 하고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아예 얼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듯이 90도로 전부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90도로 올려주신 다음에 팔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 금색 테두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오게끔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게끔, 반대편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이 어깨 장갑을 개폐를 해서 이 팔뚝 장갑을 위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분리가 됐죠? 그 상태로 팔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바깥쪽 파츠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깨 장갑을 닫아주시고요. 이 팔과 어깨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양쪽 팔을 전부 다 완성시켰다면은 뒤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그냥 쭉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쫙쫙 접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골반부도 이 허벅지를 잡고 바깥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안쪽에 가변 기믹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 이제 여기서 발을 앞쪽으로 쭉 하고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쭉 하고 뻗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려서 이 뒤쪽에 있는 검은색 파츠 있죠? 이 파츠를 뒤쪽으로 슬라이드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쫙 하고 슬라이드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안쪽에 틈이 생겼죠? 틈 안쪽을 보게 되면은 은색의 파츠가 있고, 그리고 골반부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해당 파츠와 연결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앞전에 봤던 부분이 연결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뒤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다리는 당연히 앞을 봐야겠죠? 자, 이 상태로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안 떨어져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입니다. 앞쪽으로 내주었던 이 다리 부분을 그대로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포트리스 모드로 변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또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봤던 프레이야 엘리미네이터를 이쪽 팔 쪽에다가 장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 쪽에다가 장비시켜주는 연결 조인트를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서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가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베이스에다 올려봐야겠죠. 베이스에 올릴 때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파츠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베이스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탈 로보톤 신기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신기루는 이렇게 번쩍번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만 두고 본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제품임이 맞습니다만 옵션 파츠를 끼워줄 때 혹여나 부러지지 않을까, 포트리스 모드로의 변형 때 관절이 부러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드기어스 쪽 메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샤프함과 잘록함은 잘 살렸지만 이런 프로포션에 약간 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